안녕하세요, 6학년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82쪽에서 83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5단원인 가정생활과 식품안전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의복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평소에 입는 옷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평소에 입는 옷을 생각해 보면 마스크도 있고 자켓, 셔츠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목폴라 니트도 있고 겨울에는 털 모자나 털 장갑을 끼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요.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아마 옷을 만드는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경우도 있고 어머니,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 아버지가 뜨개질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의상실에서 만들어진 옷을 입을 수도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의복의 구성과 제작의 기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의복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생각하기 이전에는 의복을 만들 때 쓰이는 재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의복을 만들기 이전에는 옷감이 있고요. 옷감을 만들기 이전에는 섬유가 있습니다. 이 섬유의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유는 천연 섬유와 인조 섬유가 있습니다. 천연 섬유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자연에서 가지고 온 섬유를 뜻하고요. 인조 섬유 같은 경우에는 이 천연 섬유를 가공하거나 혹은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낸 섬유가 바로 인조 섬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연 섬유부터 한번 볼게요. 천연 섬유 같은 경우에는요, 식물 섬유와 동물 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조 섬유 같은 경우에는, 즉 인간이 만들어낸 섬유 같은 경우에는 재생 섬유와 합성 섬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천연 섬유의 식물 섬유부터 한번 볼게요. 식물 섬유는 말 그대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목화 솜이나 혹은 마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만든 것이 바로 식물 섬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식물 섬유는요, 정전기가 잘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열에도 강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흔히 생각하는 린넨이나 혹은 삼배 같은 것들이 식물 섬유로 만들어진 옷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동물 섬유가 있는데요. 동물 섬유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누에고치나 양털입니다. 이 누에고치로 만들어진 섬유가 바로 견 섬유이고, 그 다음에 양털로 만들어진 게 바로 모 섬유인데요. 우리 견 섬유 같은 경우에는 인견, 여러분들 여름에 입으면 시원한 인견 있죠? 이러한 인견이 바로 동물 섬유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재생섬유 한번 보겠습니다. 인조섬유에서 재생섬유는 레이온이나 아세테이트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재생섬유 같은 경우에는 천연섬유 중에서 길이가 너무 짧아서 섬유로 엮지 못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인간의 힘을 이용해서 섬유를 화학적으로 가공해서 만들어낸 것이 재생섬유라고 할 수 있고요. 합성섬유 같은 경우에는 석탄, 석유, 펄프 등으로 만든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섬유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섬유에는 천연과 인조 섬유가 있고, 천연 섬유에는 식물 섬유, 동물 섬유, 인조 섬유에는 재생 섬유와 합성 섬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바느질 도구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이러한 섬유로 만들어진 옷감을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의복을 만들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 바로 바늘이 있습니다. 바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듯이 실과 바늘을 이용해서 옷감을 서로 엮어서 의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바늘이 있는데요. 이 대바늘은 바늘과는 조금 다르죠. 되게 큰 바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대바늘 같은 경우에는 옷감을 고리 모양으로 엮어서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 코바늘 같은 경우에도 대바늘과 마찬가지로 실을 고리 모양으로 엮어서 옷감을 만들어내는데요. 코바늘은 대바늘과 다르게 하나만 필요합니다. 하나만 필요하고, 그리고 대바늘과는 달리 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재봉틀이 있는데요. 이 재봉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바늘이 기계에 달려 있어서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의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옷감의 종류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옷감의 종류에는 직물과 편물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직물과 편물의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생김새가 어떻게 다른가요? 둘 다 옷감이라는 점은 같지만 이 실이 얽혀 있는 모양이 다릅니다. 그러면 직물부터 한번 볼게요. 직물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표시를 해봤는데 가로와 세로로 엇갈려져 있죠. 즉 실을 가로와 세로로 엇갈려서 만든 것이 바로 직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옷감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아까 쌤이 보여줬던 이런 것들 있죠. 실을 가로와 세로로 엇갈려서 만들어낸 것이 직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청바지를 만들 때 쓰이는 이런
데님 소재도 직물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편물 한번 볼게요. 편물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직물과는 조금 다르죠. 이 편물 같은 경우에는 실을 고리 모양으로 엮어서 만든 것이 바로 편물입니다. 주로는 뜨개질을 해서 만들고요. 이러한 뜨개질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대바늘 혹은 코바늘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스웨터 같은 경우가 바로 편물로 이루어진 의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물로 만든 옷이나 생활용품에는 무엇이 있을지 한번 볼까요? 직물이라 함은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옷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옷감으로 만들어진 셔츠 혹은 자켓, 그리고 안에 입는 민소매, 그리고 넥타이, 자켓 이런 것들이 전부 직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편물로 만든 옷도 있습니다. 편물로 만든 옷이나 생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털모자라든지 목도리, 그리고 이런 스웨터 가디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실이 뭔가 고리 모양으로 얽혀져 있다 하는 것들은 바로 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편물로 만들어진 옷이나 생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대바늘이나 코바늘을 이용해서 만들어지죠. 자, 그리고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옷감의 종류에는 부직포와 펠트도 있습니다. 이 부직포와 펠트 같은 경우에는 뭔가 비슷하게 생겼지만 서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부직포부터 볼게요. 이 부직포 같은 경우에는 섬유를 얽히게 해서 접착제나 열로 고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직포는 잘 안 구겨지고요. 일회용품이나 인테리어, 충전재, 생활용품 등에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쓰고 다니는 이 마스크 있죠. 이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부직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부직포 가방, 이런 생활용품에 부직포가 많이 쓰인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마스크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뭔가 실이 가로나 세로로 얽혀 있다거나 혹은 고리 모양으로 얽혀 있는 게 아니라 접착제나 열로 이렇게 평평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부직포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지만 조금 다른 펠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펠트 같은 경우에는 모섬유의 털 비늘에 열과 압력을 가하면 서로 엉키는 성질을 이용한 것이 바로 펠트인데요. 부직포랑 같이 열과 압력을 가한다는 것은 같지만 펠트는 모섬유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모섬유 같은 경우에는 열과 압력을 가하면 서로 엉키면서 되게 단단하게 돼요. 그러한 성질을 이용한 것이 바로 펠트이고요. 이러한 펠트 하면 생각나는 것들 우리 학급 게시판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예쁜 장식품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펠트를 이용한 모자 같은 것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먼저 섬유 같은 경우에는 섬유는 천연 섬유와 인조 섬유로 이루어져 있고, 천연 섬유에는 식물 섬유, 동물 섬유가 있고요. 인조 섬유에는 재생 섬유와 합성 섬유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느질 도구 같은 경우에는 바늘, 대바늘, 코바늘, 재봉틀 같은 경우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었고, 대바늘과 코바늘 같은 경우에는 주로 편물을 만들 때 쓰이고요. 그리고 바늘과 재봉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옷감의 종류 중에 직물을 활용해서 의복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옷감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직물과 편물이 있는데, 직물 같은 경우에는 실을 가로와 세로로 얽어서 만든 것, 편물은 실을 고리 모양으로 얽어서 만든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직포와 펠트 같은 경우에는 서로 열과 압력을 이용해서 만들었다는 점이 공통점이지만, 부직포는 실을 얽지 않고 열과 접착제를 이용해서 붙인 것이 부직포고, 펠트 같은 경우에는 접착제 없이 이 모섬유가 열과 압력을 가하면은 서로 엉겨 붙는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 바로 펠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는 섬유의 종류, 그리고 바느질 도구의 종류, 옷감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옷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